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테슬라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도 다 올려주셨는데, 테슬라 모델 3, 그 다음 모델 Y, 모델 X가 한 300만원, 6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가격이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올해 모델 3 롱레인지를 사신 분들은 5,99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탠다드가 5,4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5,800만원, 거의 지금 롱레인지를 사셨던 분들의 가격과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제가 테슬라 모델 3가 보조금에 따라서 가격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테슬라가 또 가격을 한번 변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격은 원상복귀를 시켰지만 이게 또 한국 시장에서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또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구매하는 그 구매자가 좀 줄어들고, 왜냐면은 아이오닉5나 EV6를 요즘에 도로에서도 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전기차들도 꽤 잘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만큼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저도 커머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자동차의 가격만 올리고 그랬을 때 다른 대안들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혹시 확실히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좀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또 시가 같기도 하고 이게 부동산도 아니고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정찰제로 좀 진행이 되는 것도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도 모델 3를 6,300만원, 6,200만원의 롱레인지를 구매했었는데 갑자기 가격을 또 내렸었죠. 올해 전 재작년에 구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더 히트펌프도 들어가고 뒤에 뒤에 트렁크도 오토로 들어가는데 차는 좋아졌는데 가격은 내려갔고, 그러니까 이게 좀 벙찌죠. 좋은 차를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건데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좀 바보가 되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올해 샀던 사람들이 정말 승리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게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는 제가 알기로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 기준으로 16,000대, 둘이 합쳐서 한 15,000대에서 16,000대 정도를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이오닉 5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아이오닉 5가 되게 많이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가격으로 그대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런 전기차 점유율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이 다음에 또 한번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를 고려를 하겠지만 가격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1, 2천만원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EV6 또 아이오닉 5 그 외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내고 있는 다양한 전기차들이 훨씬 더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쪽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라리 그냥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말고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좀 더 변동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안전자율 주행인 FSD는 꾸준히 또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근데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딜러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할인이나 이런 건 없고, 근데 이제 오히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서 가격은 이렇게 변동성이 예고도 없이 그냥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BMW 살 때는 딜러가 할인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가격을 오르는 거에 대한 것들도 고지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자동차 배터리도 당연히 바뀌고 성능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관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능이나 배터리 이런 이유로 자동차 가격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예고 없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9월달에 주문을 2020년도 9월에 주문을 했을 때도 제가 주문하고 한 달 후에도 100만원 돈이 올랐었거든요. 이게 뭐 1, 20만원도 아니고 뭐 몇백만 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 정책은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영상을 좀 켜게 됐고, 그와 반대로 뭐 테슬라 주가는 이제 $1000를 넘겼죠. 저도 테슬라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를 타기 시작하면서 아까 가격적인 얘기와 번외로 좀 많은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제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멀리 이사 가더라도 유지비나 운전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두 번째는 어찌됐건 요즘 기름값이 엄청 오르지만 저는 그거랑 상관이 없죠. 기름값이 뭐 2,000원이 되든 뭐 2,000원이 넘든 뭐 유류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진 않고, 오히려 전기차 충전소는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다행히 제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 주신 분들 덕에 저는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회사 근처에 센터필드가 생겼는데 또 거기에 슈퍼차저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용하기가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테슬라를 타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그러다 보니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했더니 또 주식도 올랐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늘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 테슬라 차를 사면 어떠냐, 테슬라 주식을 사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뭐 많은 차를 타본 건 아니지만 국산차는 거의 다 렌트카로 타보고, 제 자차로는 아반떼와 그다음에 BMW 320D,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차로 넘어왔는데, 뭐 그냥 적당하게 휘발유차도 타보고 적당하게 경유차도 타봤지만 전기차로 넘어왔을 때 지금 만족도는 그 어떤 자동차보다 만족도가 높긴 합니다. 뭐 제가 벤츠 S클래스를 타거나 포르쉐를 타본 건 아니고, 사실 뭐 제 수준에서는 그런 차를 운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세금이나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저는 전기차가 아주 저의 상황에서는 가성비 좋게 운영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급 차를 저한테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정말 추천을 많이 하죠. 기본 옵션으로 오토파일럿이 들어가 있잖아요. 완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동차 자체의 옵션으로 오토파일럿, 반자율 주행도 있고, 근데 그에 따라서 레퍼럴 코드를 통해서 저는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어떤 크레딧이 쌓였고, 그전에는 이게 비용으로 줬었거든요. 돈으로 줬던 부분들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주식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다 보니 주가도 올라서 목돈도, 용돈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보는 관점은, 앞으로 이게 자동차 회사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AI, 그냥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좀 더 가는 방향으로 굳건히 다져지면서 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2의 애플을, 아니면 애플을 뛰어넘은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지 않을까, 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랑 완벽하게 다른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그 내장이라든지 외장 마감까지 좋아진다고 하면은 경쟁사들이 없죠. 솔직히 지금도 테슬라 시가총액이 이제 전체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를 합쳐도 테슬라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급변하는 뭐 5G 시대, 이제는 뭐 6G 시대가 곧 온다고 해요. 한 몇 년 안에 그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뭐 스타링크, 그 다음에 태양력 발전, 그 다음에 우주로 가는 스페이스X, 그런 여러가지 행보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단순히 이 전기 자동차만을 위해서 있는 회사는 아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 발전 가능성, AI라든지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우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어떤 태양열, 대체 에너지, 모든 것들이 이 테슬라의 잠재적인 어떤 가치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온난화라든지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뭐 자연기후.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우주선을 맨날 타는 것도 아니고 태양열로 저희가 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를 통해서 테슬라의 가치를 좀 더 느껴보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고, 그걸로 인한 어떤 주식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저보다 더
유튜브를 많이 하시거나 레퍼럴 코드를 이용하신 분들은 평생 이거를 무료로 탈 수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차 하나로. 그래서 결론은 가격을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는 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의 성향과 일반 현대차랑 기아차 아니면 다른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 어떤 자율주행 기능으로 중심으로 해서 갈 거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성비 좋은 아니면은 정말 성능 좋은 그냥 전기차로 갈 거냐, 그러니까 단순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나 소프트웨어, 애플이 애플만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서 독보적으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를 가져가는 것처럼 앞으로 테슬라가 일단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로서 그렇게 갈 것 같고, 점차 그게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로봇으로 확장되는 게 머지않지 않았을까, 곧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민간인들이 우주를 가는 그날 되면은 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더 아직은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6G나 뭐 7G 뭐 이런 것처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모든 산업들이 변화의 시작이 아마 저는 테슬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화장품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이게 소비재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준다든지 IT,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도 뭐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자동차를 타면서 제가 가장 오래 있는 시간 중에 하나가 차에 있는 시간인데, 그게 테슬라가 그런 영감들이나 이런 어떤 업데이트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보면서 미래를 조금씩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가격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조금 만들어 볼까 하고, 사실 뭐 단순 자동차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랑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게 차에서 1시간 2시간을 계속 뭐 운전만 하기에는 많이 지루한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조금 영상을 올려보고 싶고, 이게 쿠카 채널이 자동차 채널이긴 하지만 결국에 뭐 제가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로 조금씩 가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에 좀 새로운 영상들을 시도하게 되면은 그것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컨텐츠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이나 생각하는 바들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그런 그 스튜디오가 이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카메라도 바꿨고 뭐 핸드폰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아직은 이게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명 이상의 구독자는 저는 아직 너무 감사하고, 제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